오늘은 1963년에 태어난 신경숙 작가의 단편소설 부석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경음악은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콜 니드라이입니다. 주인공은 북한산 근처에 사는 총각과 처녀인데 두 사람 다 사귀던 애인에게서 무참하게 버림받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남의 상추밭에서 서리를 하다 처음으로 말을 섞습니다. 상추잎을 실컷 뜯은 남자는 마치 누가 보기라도 하는 듯 큰 걸음으로 상추밭을 빠져나와 뒤돌아보다가 그녀와 시선이 딱 마주쳤다. 상추가 너무 싱싱해서 남자는 양손바닥 가득 상추를 쥐고서는 민망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그 반만 절 주세요. 그러면 비밀로 해드릴게요. 그들은 손에 상추들을 들고서 산길을 내려왔다. 그녀는 남자를 처음 보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오피스텔 608호가 그녀의 주거지라는 것도. 그녀가 의아해하자 남자는 상추를 쥔 손을 쳐들어 오피스텔을 가리키며 저도 저기 삽니다. 그랬다. 남자는 신뢰했던 회사 동료 박 PD에게 어떤 일로 배신을 당한 후 며칠 동안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있는데 박 PD가 1월 1일 오후에 찾아오겠다고 합니다. 찾아오려는 이유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인지 사과를 하기 위해서인지 작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유부남이 된 전 남자친구 P로부터 생일 카드와 꽃바구니를 받습니다. 생일 카드 말미에 P는 1월 1일 오후 3시에 그녀의 오피스텔을 방문하겠다고 써놓았다. 그때 만나자고. 그녀는 P에게서 받은 생일 카드를 30분쯤 들여다본 후에 감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그녀는 경비실을 통해 남자에게 인터폰을 넣었다. 1월 1일에 저랑 부석사에 가시겠어요? 얼마 후에 남자는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하면서 달리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두 사람이 탄 차는 부석사 인근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젠 어떡하죠? 눈이라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방은 어둡고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 짐작조차 못하겠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을 비추고 있을 뿐 뒤도 옆도 캄캄하다. 조심해 차를 돌리는데 차의 바퀴가 진창에 쑥 빠져버린 것이었다. 차에서 내려 서성거리던 그녀는 헤드라이트 불빛 속으로 들어가서는 좁은 산길 끝을 굽어본다. 이리 와봐요. 다가간 그에게 그녀가 손가락으로 깎아지른 산길 아래를 가리킨다. 완전 낭떠러지네요. 어둠 속에서 깎아지른 낭떠러지 밑을 내려다보던 그는 휴 하고 깊은 숨을 내뱉었다. 이 아래가 낭떠러지인 줄 알았으면 여기에서 차를 돌릴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잔뜩 긴장해 있던 여자가 헤드라이트 빛 속에서 돌연 웃음을 터뜨린다. 이거 다행 아니에요? 하마터면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졌겠네. 그에게 부석사에 가자고 인터폰을 넣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이 P라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낭떠러지에 스스로 떨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이 바뀔까봐 그에게 인터폰을 넣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가치관과 성격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수도 있고 스스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연은 서로에게 해롭습니다. 그래서 배신자 직장 동료와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부석사로 떠나버리는 남자와 자신을 버리고 남의 남편이 된 P와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부석사로 떠나버리는 여자에게 나는 박수를 보냅니다. 미국 작가 존 스타인백의 소설 에덴의 동쪽에 나오는 대화를 소개합니다. 가끔 연락은 하겠지? 글쎄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냉정하게 인연을 끊는 게 상처가 빨리 아문다고들 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찾아 떠나는 부석사는 자신들과 맞지 않는 인연을 냉정하게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서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대의 주위에서 부석사 또는 짝을 찾지 못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는 가까이가 아니면 먼 곳에서라도 그대의 부석사, 그대의 짝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아름다운 짝을 만나기 전까지 책을 벗하며 살기를 나는 소망합니다. 그럼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서 부석사를 찾았음을 암시하는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내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결에 머무는데도 그는 눈을 뜨지 못했다. 박 PD는 돌아갔을까? 희미한 범정 소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그의 귀에 머문다. 그들이 찾지 못한 부석사가 바로 근처에 있는 겐가? 그녀는 문득 잠든 그와 자신이 부석처럼 느껴진다. 지도에도 없는 산길 낭떠러지 앞에 흰 자동차 앞 유리창에 희끗희끗 눈이 쌓이기 시작한다. 또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뒷자리에 개켜져 있는 담요를 끌어와 그의 무릎을 덮어준다. 그녀의 기척에 가느스름하게 눈을 뜬 그는 이 순간만은 반복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혹시 저 여자와 함께 나무뿌리가 점령해버린 옛집에 가볼 수 있을런지. 이제 차창은 눈에 덮여 바깥이 내다보이지 않는다.